크기를 갖는 물체 운동은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운동은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함께 일어나지만, 그런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순수한 병진 운동과 순수한 회전 운동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병진 운동 더하기 순수한 회전 운동을 할 것 같으면 일반적인 운동이 대표됩니다. 그리고 우리 병진 운동에 대해서는 잘 배웠는데, 회전 운동은 복잡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병진 운동에서 사용되는 식이 그대로 사용이 된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번역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회전 운동을 기술하는 4가지 물리량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이것이 병진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과 이렇게 대응되는 거 봤죠? 번역하는 거 봤죠? 이번에는 다른 물리량을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보냐면 운동 방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운동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운동 방정식이란 바로 기본 법칙이죠. 모든 운동을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무엇을 합니까? 병진 운동의 운동 방정식을 합니다. 병진 운동의 운동 방정식은 F는 MA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회전 운동을 할 때 이것을 번역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과 똑같은 식이 사용이 되는데, 회전 운동에서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각각의 물리량에 대응하는, 회전 운동에 대응하는 물리량만 찾아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찾아낸 거 뭐 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회전 운동에 대응하는 것이, 여기서 어떤 것만 알아요? 가속도에 대응하는 거, 각가속도만 알고, 요 2개는 지금 모르지요? 이 2개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질량을 무엇으로 번역할까? 병진 운동에서 질량이 회전 운동에서는 무엇에 해당할까? 질량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병진 운동을 하거나 회전 운동을 하거나 변하지 않고 똑같은 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회전 운동으로 번역할 때 똑같은 거 이용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하고 에너지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는 어떻게 할까? 안 변하는 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운동 에너지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에서 어떻습니까? 에너지 똑같은 거 이용됩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있다면, 자,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되겠어요. 병진 운동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그러면 회전 운동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했냐? 똑같은 운동 에너지는 같아요. 시계 모양도 똑같습니다. 근데 번역합니다. 우리 아는 거 뭐 있습니까? V는 번역하면 오메가가 되는데, 오메가 번역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질량 대신 번역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여기에 들어갈 거면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처럼 3개 중에서 2개를 알고 하나 찾아내면 이거 우리가 번역하는 단어를 찾아내는 겁니다. 옛날에 전혀 모르는 나라에 가서 이렇게 번역하는 사전을 찾아낼 때도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찾아내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이 운동 에너지 이거 찾아내는데 아주 중요한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운동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원운동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어요. 원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데, 이 원운동을 할 때 이 운동은 병진 운동입니다. 지금 원을 따라서 움직이지만 병진 운동이었죠. 바로 병진 운동이 저런 거였죠. 그러면 이런 병진 운동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표현되냐면 저놈의 속력이 V라고 하고 질량이 M이라고 하면 K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것도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요 놈을 바로 이런 모양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회전하면 이건 바로 회전 운동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회전 운동. 이 회전 운동이 어떻게 써요? 모든 부분에, 요 조그만 놈의 모든 부분에 회전각이 다 같죠? 근데 지금 요거 뭘 그려놓은 것 같습니까? 화분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이 화분이 아주 작으면 그러면 사실은 병진 운동이나 회전 운동이나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원운동을 할 때 이 원운동은 2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진 운동으로도 생각하고 회전 운동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때 이 병진 운동에서의 원운동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그것을 회전 운동으로 생각해서 각속도와 속력 V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V는 R 오메가인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대로 갖다 쓸 것 같으면, 자, 2분의 mv 제곱에서
V제곱의 V 대신에 뭘로 바꿨었습니까? R오메가로 바꿨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나왔어요? 네, 여기에 오메가 제곱으로 뽑아낼 수가 있었어요. 자, 저거하고 저거 지금 똑같은 걸 설명하는 거니까 운동현도 지금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회전운동에서 질량에 대응하는 건 뭐가 될 거냐면 바로 이렇게 오메가 제곱 앞에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회전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전관성이 왜 회전운동에서 질량의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제 9강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지만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운동의 운동 에너지로부터 우리 무엇을 알았냐면 네, 이렇게 되는데 이때 회전관성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회전관성이 바로 뭡니까? 회전운동에서 질량을 번역해서 회전운동에서 이용하는 것인데 그놈이 어떤 역할,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질량이 있을 때 회전운동하는데 회전운동하는 반지름이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가 R이면 회전관성은 질량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질량에다 무엇을 곱해요? 회전축에서부터 거리의 제곱을 곱한 것으로 정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전관성을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 알았습니다. 네, F는 M에 의해서 네, M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회전관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에 무엇이 들어올지도 우리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자, 힘이 회전운동에서는 어떻게 번역될지 보겠습니다. 힘을 무엇으로 번역할까? 힘도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회전운동에서 그냥 힘을 사용해서 해야 돼요. 이런 말 성립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안 변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저 모르는 거, 이 모르는 걸 이용하는데 이때 모르는 걸 그냥 이런 글자로 쓰겠어요. 이거 무슨 글자 같습니까? 요거는 그리스 알파벳에서 타우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타우라고 쓰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병지운동과 회전운동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운동 방정식을 F는 MA 또 타우는 I알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우가 무엇에 해당할까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원운동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겠어요. 그러면 원운동에서는 각가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네, 이건 우리가 이미 3장에서 배운 것입니다. 극좌표계를 이용할 것 같으면 극좌표계의 위치 벡터를 한 번 미분해서 속도 벡터가 나오고 두 번 미분해서 각속도 벡터가 나왔죠. 이 각속도 벡터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원운동의 경우는 이걸 원운동의 경우로 이제 제한할 것 같으면 R이 일정이니까 일정한 거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하나 두 번 미분하나 0입니다. 그래서 속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하나밖에 안 남아요? 속도의 경우는 네, 이 접선 성분 하나밖에 안 남고 그 다음에 가속도의 경우에도 저 맨 앞에 거 하나 없어지고 이 뒤에 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뭐가 남냐면 두 항만 남는데 이때 dt분의 d세타가 각속도고 dt제곱분의 d제곱 속도가 각가속도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속도의 경우에는 접선 속도와 각속도가 있는데 이때 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여기서 원운동에서는 dt분의 dr이 0이니까 속도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때 v세타는 v세타가 바로 접선 속도입니다. 자 이렇게 돌고 있으면 자 v세타는 이렇게 되는 게 v세타입니다. 그런데 dt분의 d세타가 각속도니까 이때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앞에서도 한 거예요. v세타는 r세타인데 이것처럼 원운동의 속도는 또는 속도를 표시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속도는 지름 방향 성분과 접선 방향의 성분이 있을 텐데 원운동을 할 때는 이게 속도가 뭡니까? 운동 방향을 가리키죠.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입니다. 그래서 원운동의 경우에는 속도의 지름 방향 속도는 아예 처음부터 없고 뭐만 있습니까? 접선 방향 속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원운동의 속도는 접선 속도뿐이다. 회전운동 할 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전운동 할 때도 접선 속도만 있고 그 접선 속도는 각속도하고 V는 R오메가인 이런 관계가 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관계가 각 가속도에도 성립합니다. 각 가속도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원운동의 경우는 이거 0이니까 다 없앴죠. 그랬더니 뭐만 남았습니까? 네, 각 가속도의 경우에 지름 방향 성분과 그 다음에
세타 방향, 각방향 성분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 지름 방향 성분과 세타 방향 성분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물체가 있는데 가속도가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가속도는 이 두 개를 더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 볼 것 같으면 우리 dt분의 d 세타를 오메가라고 하고 dt 제곱분의 d 제곱 세타를 알파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저 위에 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름 방향 성분은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구심 가속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접선 방향 속도, 각 방향 속도는 r 알파인데 여기서부터 원운동의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와 접선 가속도 두 성분을 이렇게 나뉩니다. 두 성분으로. 근데 원운동 할 때는 그렇지만 이게 회전운동 할 때는 어떻게 했냐? 회전운동 할 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크기가 있는 물체로 되면서 전체적으로 회전운동 하는 경우죠. 회전운동 하는 경우에는 가속도가 무엇밖에 없냐면 접선 가속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이게 접선 가속도라고 하면 바로 이 식이 성립합니다. 이 식. 이게 바로 뭐예요? 가속도는 무엇과 같아요? 각가속도에다가 r을 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전운동에서만 보면 속도는 각속도에다가 r 곱한 거, 그 다음에 가속도는 각가속도에다가 r 곱한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이제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운동의 각가속도 회전 가능성은 자 우리가 앞에서 알아놨죠. 그래서 알파는 r분의 a이고 i는 mr제곱인데 이걸 어디다 대입합니까? 타우는 i알파에다 대입하겠어요. 그래서 타우는 i알파에다가 여기서 구한 i하고 여기서 구한 a를 자 알파를 대입했어요. 그래서 정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리했더니 뭐가 같아지냐면 r 곱하기 ma 이렇게 같아지는데 이건 뭐가 같습니까? ma는 f는 ma에서 힘이죠. 그래서 r 곱하기 f와 같은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제 이것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알겠지만 공부하겠지만 이게 바로 저 타우라고 쓴 것인데 이 타우가 바로 뭐냐면 회전운동에서 힘에 대응하는 양이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토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병진운동에서 힘이 벡타형인 것처럼 회전운동에서 토크도 벡타형입니다. 근데 그 벡타형은 회전운동에서의 토크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반지름에다가 힘 곱한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반지름 R도 벡터량이고 그다음에 F도 벡터량이니까 두 벡터를 곱해서 벡터인 토크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벡터 곱하면 되죠. 그래서 R 크로스 F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바로 토크입니다. 그러면 이 R이란 뭐냐? 회전축에서 물체까지 질량 있는 M까지의 위치 벡터가 되겠어요. 곱하기 그 질량에 작용한 힘 이렇게 한 것이 이제 토크인데 이런 토크는 어떤 성질을 갖는 양인가 하는 것은 우리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하게 되겠지만 이제 지금 우리 뭐 했습니까? 네, 힘을 병진운동에서의 힘을 회전운동으로 번역하면 무엇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자, 어떻게 번역됐습니까? 네, 이렇게 번역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병진운동에서 F는 ma라면 회전운동에서는 이 기본 법칙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타우는 i알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회전운동에서는 항상 우리가 F는 ma 사용하듯이 타우는 i알파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회전운동이 이 식 가지고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식이 아니라 우리 뭐라고 알았습니까? F는 m 곱하기 dt 제곱분의 d 제곱 x 이랬죠. 그것처럼 토크는 i 곱하기 dt 제곱분의 d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알겠지만 힘은 뭐였습니까? dt분의 dp였죠. 토크는 dt분의 d하고 p를 번역한 양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운동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병진운동의 식들을 갖다가 쓰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병진운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운동 방정식을 우리 회전운동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번역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회전운동도 하나도 어렵지 않게 기술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